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현재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남편과 이혼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만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이혼밖에 할 수 없었던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듯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전공 분야로 직장을 찾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홀로 서울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꾸준한 번역 업무를 맡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 일은 인맥을 통해 일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개로 얻는 일들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 번역 분야에 전문화된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름 졸업 후 돈을 벌어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한 저는 회사 생활에서 수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상사가 저를 부른 경우마다 그곳에서 결국 제 인생의 파트너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칭찬을 많이 받으며 업무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최근 맡게 된 번역 업무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번역 능력도 센스가 넘치는 편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분께서 타고난 재능인 것 같습니다. 받은 칭찬에 감사드리지만 아직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첫 직장이라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같은 회사 건물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쌓인 시간 속에서 그분의 세심한 배려와 예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태도에 매료되고 이상형의 꿈꾸던 모습과 맞닿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은 키도 1.7m로 키가 크시고 호감도 가질 만한 분입니다. 이상적인 피부를 가진 멀건이나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며 교감을 하던 중 회사 생활 2년 차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남편과 한 번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주변 시집간 친구들이나 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애할 때 보였던 모습이 결혼 후에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남편은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줄 것만 같았어요.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자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믿음직한 남편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지금과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어. 라미가 그냥 빨리 자기 나의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나도 그래. 여자가 홀로 4월에 올라가서 아등바등 살아보겠다는 거야? 이미 우리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신데 차라리 결혼을 한다면 우리 부모님도 더 신경 쓸 것 같아. 우리 언니가 대학생들의 풋풋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던 연애 방식을 좋아해. 양가 부모님 소개받는 자리도 빨랐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성사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남편의 서글서글한 성격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큰 장점이었고 그게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어요. 혹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남자라고 해도 결혼을 결심하게 하는 찰나에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더해지면 제 결심도 더 굳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순탄할 줄 알았던 결혼 준비 기간에 새로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로 제가 먼저 그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그러나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고 요즘 생활비가 상승해서 남편도 집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전과 같이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시대가 아니기에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런 것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무리해서라도 휴식을 취하려면 쉬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내 생각도 당신과 같아요. 아직 우리는 젊기 때문에 작은 걱정은 집이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남편도 철부지 같은 스타일은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함께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듯한 분위기도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워낙 본가에 손대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살아온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거나 보태주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집해 가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많은 이들이 이해해 주시겠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은 계속되지만 그 끝을 알 수 없어 저 또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결혼 준비에 대한 큰 그림은 거의 그릴 때쯤 남편이 나에게 말했죠. 이번 주말 시간이 괜찮으면 우리 집에 한번 가자. 엄마가 갈리기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이유로 불안해하시면서 결혼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뭔가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나 봐. 그때 당시 남편은 어머니가 나에게 뭘 제안하실 것으로 예상하는 듯했지만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았고 제 느낌으로는 입장하면 궁금해도 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운 분이셨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의류업을 하시면서 밤낮 없이 험난한 일상을 견디시며 힘들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덕분에 예민한 인상을 주시고 누구든지 강한 느낌의 분위기를 품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처음 뵌 때 꽤나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너희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쁠 텐데 주말마다 만나자고 해서 시간 내는 것이 부담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니를 자주 뵙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면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집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양반인 아버님을 먼저 안내하고 싶다는 게 별 의미 없어요. 딸을 혼자 키운다는 이유로 집을 하나 놓아주기에 여력이 없는 게 미안하면서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작은 전세라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집 형편도 마찬가지라서 그렇죠. 하겠나 도전에 들어보니 너희 집은 저희 주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아버지의 사업 문제가 모여서 어려워졌을 때니까. 어머니의 성격대로 때로는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는 말을 할 때마다 저도 흠칫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예비 며느리 자격이라고 해도 어머님을 그렇게 자주 만나는 기회가 계속 적어져서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시간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9년 뒤인 어느 날 어머니와 5년 동안 함께 살게 될 줄이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제안하신 것은 좋은데 너희 두 분을 이 집에서 함께 살게 하는 건 어떠세요? 이 집은 제 신혼집이에요. 저희가 걱정해야 할 것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도 자신이 원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오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혹시나 저를 시집에 보낼 생각이신가 봐서 그런 거겠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주셔서 놀랐어요. 아마 당신 부모님도 즐거워하실 거고 너 혼자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신혼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한 푼도 분에 합격하면서 여기서 지낸다고 하면 여러모로 걱정이 덜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당시 집은 자신의 딸과 단둘이 지내기에는 좀 넓은 구조였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지내기에 딱 좋은 구조이기도 했고 게다가 남편과 제가 다니는 직장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좋았어요. 작은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회사와의 출퇴근 거리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인 어려움에 더 부딪힌 것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하신 추가 제안도 있었습니다. 광명 쪽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얼마 전 앞으로 발전하게 될 땅의 몇 년 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나이가 많아져서 그 기회를 이용할 일이 뭐가 될지 생각하니 간단히 아들과 딸에게 나눠줄 생각이 크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입주는 5년 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신혼집으로 제공될 계획이어서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는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고 남편도 제 의견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하기로 하자. 우리는 결혼했으니까요. 애라도 생기면 엄마랑 같이 살면서 도움도 얻을 수 있고 좋잖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을 거야. 그건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서울에 올라와서 쭉 혼자만 살아 해서 적응을 잘할지 좀 걱정도 돼. 어머님 아가씨까지 같이 지내는 거잖아. 내 동생 말이 뭐 껌뻑 주고 걱정 마. 우리 엄마도 TV에 나오는 그런 시어머니 이제 안 하실 거고 내가 장담해. 그리고 자기랑 같이 계속 일하면서 회사 생활을 할 거야.
집에서 부딪힐 일도 거의 없겠구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는 어머니 혼자 지내셨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 결혼이 다가올 때쯤 아가씨도 어머니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취업 때문이라고는 해도 흘려들었던 기억만 있었지요. 그렇게 5식구를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댁의 제의를 듣고 저는 곧장 친정에 연락해서 이 문제를 상담하기도 했어요. 너무 배려해 주셨던 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사돈이 얘기한 대로 5년 정도 같이 지내면서 정도를 쌓고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너희들이 살짝 말은 해주겠다는 발언에 발벗고 나선 시댁이 요즘 세상 어딘가 고맙고 송구스러웠어요. 전환 똥을 들여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조금 걱정되고 신우를 본 적도 몇 번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댁살이를 잘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돼요. 걱정이 많이 들면 결혼을 망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예전에는 다 그러고도 잘 살아왔잖아요. 시댁에서 자라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도 효도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당신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면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 엄마는 얼굴이 없다는 말이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5년 정도 붙이고 사는 거 아니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분가에 내려가 인사드리는 일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랬던 제가 막상 시집살이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제서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찾아뵙기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부부는 어머님 댁에서 지내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어. 5년 후에 분가하면서 장만의 생각으로 지키며 가전도 거의 없이 들어갔어요. 대신 명목상 결혼준비 자금 일부를 어머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고 어찌되었든 우리도 비용을 아끼면서 절전했으니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후 5년간 벌어진 열살이가 저에게 큰 상처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처음 1년간은 시댁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신랑의 두 분은 각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서로 만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함께 외식하는 정도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가 나름의 며느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난 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신우이의 까칠한 성격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언니는 정말 눈치를 보면 시집살이할 만한 성격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성격이 착해서 그런지 언니네는 세탁까지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안 조화로워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린지요? 우리 세탁은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고 있어요. 가끔씩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일도 있지만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얘기 없이 자꾸 하니까 나 같은 고맙다고 용돈이라도 더 드릴 텐데 언니네가 꼴랑 100만 원 주면서요. 꼴랑이란요. 남편이랑 제가 버는 거 치고는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드린다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나갈 준비도 하려면 저희도 저축을 해야 하고요. 어차피 돌아가신 우리 아빠께서 딱 물려받아서 아파트를 받기로 하셨다는 말이요. 요즘 아파트 값은 얼마인지 몰라요. 100만 원이 생활비로 유세를 떨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언니처럼 아파트 준다는 시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집으로 시집하고 싶고 그러네. 신우이는 꼭 남편이 없는 달이면 이런. 상대가 비아냥거린다는 것을 얼마 전까지 알지 못해 웨딩 전에 서로 교류한 적이 없었고 이런 관계조차 형성하지 못했나 봅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예의 바르게 처리해 왔었으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어요. 나 또한 경조사에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말에 편하게 쉬고 싶어도 당연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세탁물이나 청소 등을 주말에 모아서 부탁하는 일이 자주 되더라고요. 친한 언니나 오빠랑 세탁할 때 나한테도 해달라고 하고 그러더군요. 제가 조금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가씨. 이것은 드라이 클리닝이 필요한 옷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언니에게 부탁하고 필요하면 세탁소에 맡겨주는 게 좋을 텐데요. 언니가 내 옷을 맡겨두면서 먹게 해준 계획에 날 꽂힌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사용하는 친구의 세탁을 맡겨놓으면서 내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맡겨놔야 한다고 화를 내더군요. 같이 살면서 그런 태도는 왜죠? 엄마나 저는 그런 걸 시댁 식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언녀 사는 입장이면서도 말만 물어봐주면 어디 무너지나요? 오빠 말로는 나 회사에서 너무나 센스 있는 직원이라는데 내 눈에는 영하는 호텔에서 온 것 같아요. 이 집에서는 일반 가정인데 엄연히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당번을 정하는 건 어때요? 규칙적으로 시행해보자는 건요. 집안일도 내가 한 번 하면 아가씨도 한 번 하고 그런 식으로요. 또 따지면 독립하지 못하고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회사 생활하면서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반드시 해야 했던 성격인지라 그날만큼은 제가 참지 못하고 다시 한마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시댁 식구와의 갈등은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살이나 차이가 나기도 했고 결혼 후에는 계속해서 신경질적으로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스트레스는 그날 밤 남편이 더 이상 키워달라고 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동성이, 언제부터 당신을 가정부처럼 대해? 그러면서 갑자기 그게 무슨 뜻이냐는 말을 하네요. 아가씨가 그렇게 말을 하면 영문 모르는 엄마도 불쾌하겠어요. 어떤 말이 있었길래 그러는지. 가끔 당신은 조금 예민한 성격인 것 같아요. 알아요. 요즘 취업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게다가 어리다고 아직 20대라고 당신들이 이해 안 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어머님 눈치 볼 때 나도 한번 봐주면 안 돼요? 나야말로 당신한테 못한 일들이 더 많아요. 아가씨가 사사건건 나한테 12.5를 말하고 청소나 빨래 등 은근히 떠넘기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야지. 우리 여기서 같이 지내기로 한 거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집 터준다 하고 했고 마로 어디 그렇게 내가 선택한 거야? 우리 같이 결정한 거지. 난 이 집에 가사 도우미로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은 와이프이고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연애 시절에 우리 부부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는데 결혼 후엔 서서히 다툼이 늘어갔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 집에서 살면서 내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책임감이 없어지고 서글서글한 성격은 사라지고 점점 고압적이며 가족 앞에서는 우리보다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에 실망감이 커져가며 어느 날은 시어머니에게 외식 때문에도 잔소리를 듣기도 했다. 당신들은 주말 늦은 시간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어라고. 들머오니 뭐 좋은 게라도 다녀왔니? 아, 남편이랑 저랑 이번 주는 내내 좀 바빴잖아요. 둘이 밖에서 밥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오는 길이에요. 가만 보면 너는 우리 가정 열기를 잘못 느꼈는지 물색 없이 꾸는 건지 생각해봤어요. 보통 주말 저녁에 외식 한 번 하러 나가려는데 은니가 도와주기도 하고 물어보지도 않게 했잖아. 우리 아들도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너무 자주 만난 덕분에 가족 안에도 없는 데가 생겨버렸어요. 너가 2명을 만나러 가는 목적이 뭐였지?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제가 어머니 가족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둘만 만나자고 한 적도 없어요. 식당에서 명령하고 다 이 사람이 예약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주어진 텍스트가 명확하지 않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달리 문장 구조와 내용이 명확해야 원활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부족한 정보나 깨진 문장 등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주어진 텍스트를 토대로 문법적으로 올바른 한국어 문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남편에게 말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고요를 공유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며느리의 행동이 아닌가요? 언제나 부족한 것 같아요. 5년이 지나면 아빠의 행동이 예상 가능할 것이라고 널려듣는 것은 좋지 않은가요? 다만 내가 정말 그렇게 크게 실망스럽게 보이나요? 그 사항은 너무 과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견을 듣고 있는 동안 남편은 조용히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듯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에 나가곤 했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이 집안에 누구 하나 제외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가짐으로 제게 괴롭히는 것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감정적인 소외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집에 3년째 있으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의 손주 돌잔치에 다녀오는 길인데 얼마나 귀엽고 예쁜 아이들인지 다들 할머니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여러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시대도 아니고 아이 몇 명 낳아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우리 소식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나요? 우리는 아직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얘가 일하기를 고집하는 거겠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참가만 신경 쓰고 하나씩 낳는 게 꿈이라고 말한 놈이 다 내가 볼 쪽에 너의 뜻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는 한다. 요즘 여자들이 어디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노력해볼게, 어머니. 우리도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너의 진정은 사업 실패를 겪고 어려워져서 내가 화목함을 덜 느끼기 때문일지도 몰라. 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팀에서 보면 그런 경우도 많다더라. 내 표정을 보면 가끔 어딘가 모르는 것 같은 그늘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거니? 사실 자녀 문제는 우리 부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예 계획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은근한 말들로 죄를 꾸짖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들이 가끔 전해지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친정이 화목하지 않다는 등의 말씀들은 자기 전에도 꼭 한 번씩 다시 생각나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회사 생활하며 출퇴근하는 평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 이후 조금씩 변해가는 남편에게서 선을 받지 못했고 오로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시어머니와 신부와 떨어져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주말이 되면 괴로웠어요. 집안일과 잠자리에서 생기는 문제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에 가장 황당했던 일을 꼽자면 욕실 리모델링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내에서 항상 볼멘 소리로 욕실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을 종종 듣곤 했는데 요새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어머니 생일에 우리가 욕실 리모델링해 드릴까 어떠냐? 그거 하려면 비용이 꽤 들 거야.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엄마 생일 선물로 욕실 리모델링은 좀 너무하지 않을까? 왜 어머니께서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나 말씀만 하시고 아직 안 하신 거면 비용 부담도 되셔서 그랬던 이유도 있을 테고. 내 생각엔 그냥 그 정도는 혼자가 좀. 두렵지만 엄마, 내 동선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도 나한테 더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함께 하자는데 내 돈으로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무학에서 내 돈을 따로 주거나 용돈을 좀 주는 게 어떨까요? 솔직히 욕실 리모델링 같은 건 엄마가 원하는 것도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남이 해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렇게 엄마가 원하는 것도 못 눈치채고 있었고 그럼 내가 왜 내 돈으로 해줘야 하는지 이유가 뭔가요? 당신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린다. 아니요. 엄마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아파트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돈이 얼마나 걸리는데 6시 리모델링을 좀 해주시면 우리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쓰고 나오자 사실 저는 시댁에서 지내면서 욕실을 겪었어요. 정말 마음 편히 써본 적도 없었죠. 우리 부부만 사는 집도 아니었고 제가 마음 놓고 목욕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 의문했어요. 오히려 그냥 제 개인 통장 돈으로 그 정도는 해들어도 되지 않느냐며 훈수를 듣던 남편이 너무 얄미워졌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재고 생각은 눈꼽만큼이라도 해야지. 서로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 크지 않았던 욕실은 간단한 리모델링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 말대로 독립할 때 증여받을 아파트를 생각하며 제 개인적인 통장을 깨고 욕실 리모델링을 해드렸어요. 어머, 언니. 그래도 홍차를 마시고 싶어서 좀 비싸게 샀어요. 우리 집에서 5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아가씨, 진짜 같은 얘기를 빨리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니요, 내가 잘못 말했어요. 언니는 맨날 개인주의적으로 엿잡니다.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우리 엄마가 말 안 하면 결코 손대지 않아. 스케프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투덜거리며 일집생을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잘 지내세요.
우리 집안이는 그래도 물론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언니가 내 집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말마다 같이 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좀 고민하듯이 친구들이랑 만나야 해요. 엄마와 함께 대화가 스타일 있게 흘러가서 기분이 좋았어요. 곧 결혼을 앞둔 신우이가 자신의 혼인 준비를 위해 조언을 구하며 매주 주말에 함께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신의 아쉬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이렇게 위로를 구하는 습관이었어요. 무언가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 생각해보면 충돌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왜 대답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의 가족과 아내가 서로 조화롭게 지내는 모습이라고만 이해한 것 같습니다. 내 아내가 성공적인 시댁살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겠죠. 결혼 준비에 정신이 팔려있던 신우이는 그런 도중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노래 부르시던 시어머니는 식도 올리기 전에 생긴 아이 소식에 집안의 축복이라며 신우이를 극진하게 여겼구랑 키우다 하는 것을 몹시 지냈다. 집안의 모든 케어는 주말만 되면 저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너희보다도 먼저 달래미가 손주를 안겨줄 줄이야? 누가 깻잎머리가 되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집안일은 내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초사는 더 관리를 잘해야 한다지 않아? 아무리 신우이가 먼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시샘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시어머니는 아가씨가 아이를 가졌으니 마저 대놓고 집안일을 도우라며 엄포를 놓으셔도 꽃조카가 생긴다며 싱글벙글하다. 남편은 제 평을 열어주지도 못했어요. 가끔 투정을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되는 도리로 축하해주고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놓자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함께 살 것도 아니고 이제 고분과 읊고자 나 엄마가 다 우리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당신 좀 들어주면 안 될까? 그때는 저도 남편에게 기대보려 노력하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고 오직 분가만을 생각하며 남은 시간을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쯤 되니 증여해 주신다면 아파트에 대해서 큰 갈등은 없었어요. 그놈의 아파트로 볼모를 잡아서 5년간 보낸 시간과 서름에 비추어 볼 때 이게 그렇게 내 인생의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만한 것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 아파트도 제 남편이 물려받는 것인데요. 안 그래도 남편이라는 사랑과 신뢰가 서서히 사라질 때였기에 저에게는 큰 보상으로 여기기 어려웠죠. 시간이 좀 더 흘러 드디어 약속했던 5년이 지나고 우리 부부는 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던 광명은 순조롭게 재개발 부지로 지정되어 유명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아파트가 신우이의 신혼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셨다고요. 무슨 일인가요? 너희 남편이 이미 따로 째는 털? 얘기했다만 너희에게 물려주기로 한 아파트는 말이야. 그거 너희 신혼집으로 돌려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야? 뜬금없는 어머니의 선언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말씀이시네요. 갑자기 아가씨 신혼쯤으로 하신다니요. 저희는 지금 분가 준비하려고 가구랑 살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치만 너도 알다시피 하나밖에 없는데 딸내미 아이까지 생기고 있으니까 예비 시어머니도 그렇고 아이 지편 별일집 한 차례만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요. 그나마 너희는 여기 지내면서 모아둔 돈이라도 좀 있고 도구도 어느 정도 쌓아뒀어야겠죠. 자리를 잡고 펄었던 애들이 걱정 없이 있다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님. 이렇게 갑자기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하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5년을 함께 지내며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는 어머니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젠 얼른 일어나 쉬는 게 어디 있나요? 근데 들으니 나도 좀 섭섭하고 나한테 아파트를 맡겨준 것과 내 아들은 집 풀상을 여동생에게 넘겨주겠다는 말 그대로 잘 따라주더니 역시 다른 집 사람들의 집차리인 것을 이렇게 티를 내는 건 좀 그렇네요. 그럼 여태껏 한 것이 그 아파트 때문이었다는 거니? 나주 내 말을 듣고 있기가 좀 거북하고 하는구나. 말 그대로 어머니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5년간 저에게 버릇처럼 얘기하셨던 집을 준다는 얘기를 하신 건 어머니 없겠어요. 어차피 좀만 참으면 집이 생기는 건데 그걸 못 이해하고 불만 가득한 여고 나를 아셨죠. 크게 어디 집이라도 돼요. 어머님이 아들한테 주는 것으로도 그토록 생각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것마저 아가씨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환인 두 눈을 부릅뜨고 말됐고야. 나한테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자식이다. 그리고 나 역시도 나의 딸처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말 잘했어요. 그래, 그 아파트는 어디까지나 이 집안의 소유물이 아닌데. 내가 그걸 아들 말고 딸한테 주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거야? 원래도 평소부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솔직한 생각을 갖는 아오시마라는 내 성격 때문에 그날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솔직한 제 심경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여기셨다는 말을 5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바쁘셔서 꼬신 후이는 전혀 다른 핏줄을 가진 타인으로 갑질하지 않기 위해 눈치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남편에게도 따져 해명했죠. 당신 어머니가 아파트 아가씨한테 주기려 했다는 거. 진짜로 알고 있었어. 어머겁을 출전할 얘기해서 알고 있었지. 근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거 이 집안 사람들은 나 빼고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는 말이야. 나한텐 그냥 통보만 하면 끝인 거야?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펄쩍들게 뻔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시라고 했어. 나도 당신 이러면 가끔 무섭다 알아. 본인이 전달하면 내가 화낼까봐 그 나이에 엄마 바짓가랑이 붙잡고 대신 얘기해 달라고 했을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니 화가 더 치밀었다습니다. 저를 아주 성격이 이상한 라이브로 사올랐을 생각하니 머리끝이 쭈뼛 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아파트 아가씨 신 얼집 주고 나면요. 우리는 이대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우리가 더 나아가 그냥 전셋집이라도 어떠냐고 하자. 내 가게로 옷 한 벌 살 솔직히 엄마랑 같이 살면 우리 둘도 좋은 점이 많지 않아. 난 솔직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차라리 잘 될 듯하고 나는 5년 동안 눈치밥 먹으며 결혼 생활한 것을 옆에서 못 봤어. 나가 밤늦게 퇴근하면 가족들이 깰까봐 현관문부터 까치발 들고 슬금슬금 들어와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잤어. 사옷 한 벌 살 돈이면 어머님이랑 아가씨 품격을 맞춰주려고 선물 하나를 더 사면 더 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한 번도 없었던 간극 근데 이상하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 당신이야말로 그 아파트 못 받는 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한 거야? 내가 지금 나빠졌다 해서 이렇게 생각해? 오넘 이렇게 생각이 어려워 처음 결혼했을 때랑 지금의 당신이랑 너무 다른 모습이야. 낯설고 까다로운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난 결혼했을 진짜 몰라도 난 이 정도 생활에 시집살이 하는 당신이라는 여자가 더 이해가 안 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참는데도 나가 살기 싫단 거지. 당신이 그렇게 참는 게 이해하기 어려워. 말이야. 사랑할 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 가정이 완벽하게 실내는 어떻게 생각해?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만나 자기 가족 앞에서 나는 영원히 남인 건가 싶다가도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남편의 행동에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하게 되더라고요. 이 남자를 믿고 쭉 사람에게는 내 남은 평생의 행복이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켜켜이 쌓여나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게 깨지는 데 있어서는 그 한순간임을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회사에 멋질간 연차를 내고 친정에 좀 내려갔습니다. 물론 시댁에도 양해를 구해줘야 했고 시댁 식구들은 이 상황에 대해 왜 제가 친정에 내려가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남편과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고 부부 사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친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시끄러워지기 싫어서예요. 며칠 쉬고 있던 도중 신우 씨에게 전화가 왔는데 친정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파트 때문에 그런지 왜 이렇게 할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언니에게 무릎 꿇어서 빌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빠는 별로 안쓸모와도 안 하잖아요. 친정으로 도망치는 건 길지도 않을 거예요. 아가씨가 뭘 빌어요. 어머니께서 더 필요하시겠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데 제가 어떤 권리로 그걸 참는다고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남의 집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친정에 내려가 있는 것이에요. 괜히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도 가져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모르나요? 대아가씨,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을 건강히 잘 챙기세요. 그리고 우리 집 안에서는 남의 집 사람을 맞이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부부의 문제예요. 쉬는 날까지 저한테 전화해 아가씨가 따지거나 들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솔직히 오빠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오빠는 우리 엄마랑 지내는 게 당연히 더 편하지 않겠어요? 오빠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언니도 이제 아파트로 너무 꿇지 않도록 잊지 마세요. 더 이상 신화도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았고요. 얘기가 길어질수록 세 사람이 저를 한 곳으로 몰아세우는 기분이 들어 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화가 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남편은 정작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는 점이에요. 신우이가 그렇게 전화가지에서 저를 비아냥대는 상황에도 남편은 저에게 연락 한 번 없었고 친정에 있는 동안 되려 자유시간을 만끽하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흘간을 친정에서 보낸 뒤 저는 곧바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지낼 자신이 없어. 이 결국 아파트 때문에 유나. 당신과 그 놈의 아파트 치켜올려. 당신 가족들 그 아파트로 5년 간 날 볼모 잡고 괴롭혀왔어. 어쩌면 아파트 하나만 믿고 이 집안에 당신이 얹어 사는 여자로 만든 건 오히려 당신이에요. 가족들이야 날 그런 사람 취급해온 게 사실이잖아. 가족 딸 같은 며느리 옆에서 5년을 지켜보고도 당신의 그 말이 미끼처럼 보이죠. 나야말로 내 얘기를 안 들어준 게 당신이란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해. 엄마랑 같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 얻는 것이 있잖아.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르는지 그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됐어. 끝까지 내 편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당신 가족 편만 챙기는 것, 결혼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꿈꾸던 결혼은 적어도 두 사람이 서로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함께 똘똘 뭉쳐서 평생을 웃음 속에서 잘 살아내는 거였어. 당신이란 남자는 그걸 완벽하게 어기고 깨뜨린 거예요.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 남편이 했던 말들만을 모아본다면 이렇습니다. 끝까지 나의 생각과 사고를 문제로 지적했다. 오히려 연애할 때는 몰랐고 결혼 초반에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나의 문제적인 면에 실망했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게 되고 적당한 합의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고 운 좋게도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아파트만을 보고 결혼을 이혼으로 이끌었을 거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저 모든 미련을 버리고 현재의 싱글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한 누군가의 가족에게 새로운 일원으로서 되어가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 줄을 꿈에서도 몰랐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지금도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채널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어느 때는 공감도 하지만 어느 때는 사연자의 선택과 행동에 답답한 심정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들로 반응을 채워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응원 댓글뿐만이 아니라 쓰디쓴 충고까지도 다 받아들이며 앞으로 남은 제 삶을 꽉 채워 잘 살아내보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